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을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시죠.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지난 1년여 동안의 코로나19 경험이 담겨 있는 수기들. 대구 여성 가족재단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단어 3만여 개를 빅데이터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는 가족과 집,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중심으로 생활 반경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족, 집, 시간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 반경이 가족 중심으로 많이 축소가 됐고 가족 중심의 활동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단어로는 코로나 사태와 공포 영화 등이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민들이 느낀 감정과 달라진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상처가 일단 생각이 나거든요. 한번 상처가 나면 이게 다시 아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래도 상처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성별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남성은 코로나 검사와 격리 생활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현상에 주목한 반면 여성은 우리 가족과 베란다 텃밭, 아이 등 가정과 자녀 돌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못 봐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 나 빨리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은 할머니와 영웅 등 만나지 못하는 가족, 그리고 의료진 등을 떠올렸고 중장년층은 환자와 바이러스 등 건강에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염보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 결과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부적응 등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취급하는 무분별한 사회적 낙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센터에 확진되시고 퇴원하신 이후에 굉장히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시면서 전화 상담을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회적 낙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기도 하고 자가 격리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라는 자살 사고까지 사실은 관찰되기도 해요.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완치자를 위한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격리와 안정되어 있다라면 방문을 하셔서 저희 센터로 내소를 하셔서 내소 상담도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차 상담 이후 추적검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완치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BTJ 열방센터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8,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상주시도 경상북도의 열방센터의 법인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열방센터 퇴출 촉구 서명운동. 상주시 일대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됐는데 19일 만에 18,000명이 넘는 상주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주 중에 서명부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주시도 경상북도의 법인 취소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상주시장님이 경북도에
BTJ 열방센터 허가 취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대로 단체 대표들과 도지사님 일정에 맞춰서 연락이 오면은 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열방센터의 허가 취소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민법 38조에는 법인이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열방센터는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지금까지 상주시에 4차례 고발됐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고발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상주시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열방센터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와 시설 폐쇄 명령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전통시장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울리는 전통시장이자 다양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봉화 억지 춘향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때는 경북 대표 야시장으로 통했던 춘향시장의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예, 우리 시장의 역사는 구전으로 전해진 걸로는 80년 그럽니다만은 본격적인 춘향시장이 개장이 된 거는 1953년 영암선 철도공사가 본격화되면서 5일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 시장은 예로부터 이 산골 동네다 보니까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웰빙 식품이 유행이 되면서 우리 엄나무 돌솥밥, 그다음에 송이가 주산지다 보니까 송이 돌솥밥 등 여러 가지 지금 먹거리를 현재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보기 행사를 하면 이제 일반 주민들도 그러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평소에도 저희 시장에서는 고객들 상대로 친절을 못하도록 신용을 못하도록 하는 상인들이 판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보기 행사를 하면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는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마다 야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야시장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여기 옆에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힘든 거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은 그나마도 청정 지역이라 조심조심 우리 방역을 해가면서 영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은 우리 춘향의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방재단을 중심으로 우리 상인 회원들하고 장날, 장전날이나 장후에 필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성과를 낼 만한 저런 건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큰 성과라면은 지금 춘향이 촌동네라도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 주차 타워가 건립이 됨으로 해서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를 했고 지금 현재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타워는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시장에서는 완전히 기본 인프라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볼거리, 먹거리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상인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발맞추어서 더욱더 발전되는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 상인들은
한마디로 이 전부 다 노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바람이라면 조금 젊은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 좀 와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상인들도 좀 젊어지기 위해서 자구력을 행사해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감안한 건데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이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전환 첫날.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이 다시 시간에 관계없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클럽, 나이트 같은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저녁 장사를 포기하거나 시간에 쫓기며 겨우겨우 손님을 받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오랜만에 장사다운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 1시간 연장을 해도 저희들 그 소상공인들은 그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 영업 제한 풀리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직계 가족이 아닌 회사 동료나 친구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또 모임과 행사도 500명 미만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에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물밑 작업이 한창인데요. 경주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과 역사 문화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50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경주시는 원자력과 역사 문화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이, 역사 문화 분야의 경우 한국문화재단,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등이 주요 유치 대상입니다. 보유하면 700, 한국문화재단에 보면 760명 장사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 1,100억, 그리고 부가적가 316억. 경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계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 보호나 보급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에다 국내 유일 중수로 원정과 방패장이 위치해 있는 것도 관련 기관 이전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에 편입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 몇 개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 지난해 7월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긴 하지만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면적 11.8%에 인구 50.2%, 대기업 본사의 75.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지표가 매년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가 넘어선 것은 아주 유례가 없는 아주 어떤 나라도 기록하지 못한 기록이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에서도 인구가 집중도가 수도권이 좀 되어 있는데 10%가 넘어가면 아주 위급하다고 생각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 소멸 위험 도시로 분류된 경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이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세계 유교 박물관 건립은 공정률 80%에 이르고 있지만 보행 현수교 설치는 보류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입니다. 경상북도 관광 진흥을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유교 문화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사업 중 선성수산길 등 2개 사업은 이미 지난 2017년 완공됐고 세계 유교 박물관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설계 과정이라든지 시공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저희 공사의 진행률은 약 한 86% 정도 진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 말과 6월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시운전이라든지 각종 이제 후속적인 제반 유지 관리를 위한 인계 인수를 위한 어떤 절차가 확정 측량이 또 남아 있습니다. 4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 사회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비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동시 의회가 막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2010년도부터 한 12년간에 걸쳐서 시작하고 있는데 거의 준공의 단계에 와서 내부 전반적으로 마무리 작업에 점검을 하러 나왔고요. 이것이 준공을 앞두고 앞으로 운영 부분에까지 모든 것들이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안동으로서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큰 관심을 갖고 당초 용역 보고서 계획대로라면 5년 전 끝났어야 하지만 10년을 넘게 끌어온 3대 문화권 사업. 완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핵심 사업인 안동호 보행 현수교가 보류되는 등 사실상 취소와 다름없어 사업의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유기동물들이 해마다 수백 마리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새 주인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분양이 이뤄질 때까지 머물 보호시설의 환경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내년 말까지 20억 원을 들여 새로운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이곳에서 경북 수의사회 구미본회 소속 수의사들이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미시에 포획되거나 인도된 유기동물은 387마리. 신고되지 않았거나 포획 중 도망간 유기동물을 합하면 버려진 반려동물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재작년 498마리에 비해 연간 유기동물 수는 줄어들었지만 올해 한 달여 만에 수용량의 20% 정도가 새로 채워지는 등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구미시의 유기동물들이 지내는 임시보호센터입니다. 승마장으로 쓰이던 이곳을 구미시가 임대해 현재는 37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기존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반려동물 문화공원과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한 곳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쯤 조성을 마치면 현재 임시보호센터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의 유기동물을 시에서 직접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간 문제 등으로 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려인들을 좋아하는 카페, 놀이공원을 같이 조성하여 반려인과 구미 시민과 반려인과 반려견이 다 하나가 되는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또 새 시설이 지어지면 유기동물들이 실외에서 뛰놀며 보다 건강한 상태로 새 주인을 기다릴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병하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결석이 된 영천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천시 선관위는 지난 17일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낮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